자, 10월 7일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또 완료, 경이로운 속도에 말도 안 된다며 현실 부정하는 일본의 언론, 미국 트럼프, 이번에는 유럽의 관세 전쟁 선포,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마저 이 불화수소 국산화 테스트를 종료하고 양산 라인에 본격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LG 디스플레이도 대형 OLED 패널의 양산 라인에 국산 불화수소 제품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마저 불화수소 국산화가 사실상 완료되었고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에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차례 일본에서 규제를 시행한 품목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산화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국내산 소재에 대한 제품 테스트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불화수소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의 패널 제조 과정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패널의 식각, 세정의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 패널 표면의 결함층을 제거하는 목적의 식각 과정에서 1차적으로 활용이 되죠. 이때 주로 필요한 것이 고순도의 제품이고요. 세정 과정, 즉 각종 유기물, 산화물의 잔여물이나 분진 입자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이 세정 과정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에 비해서 필요한 양이 적은 편이고 높은 순도의 이 초고순도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업계에서 입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고, 결국 LG에 이어서 삼성도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체가 사실상의 탈일본화, 국산화를 이룩하였고, 특히 그 미친 듯한 속도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연일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였죠. 이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되었던 사고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불화수소의 대량 생산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는 한국 내부에서 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의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만 가득하다, 이렇게 언급하는 등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 뇌피셜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언론 아사게이 비즈에서는 한국이 상상 이상으로 불화수소를 빨리 대체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만 순도와 원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본산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 불산 누출 사고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아직도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소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속도의 소재 대체, 국산화 과정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쪽도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달부터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 과정에 투입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죠. 램 테크놀로지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 램 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 공급 가능 물량은 연 7,000톤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 해 필요한 양의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하이닉스와 이 램 테크놀로지는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어 왔고 지난달 최종 품질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이 3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총 7건의 수출 허가만 났었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폴리이미드 1건, EUV용 PR 3건, 나머지가 불화수소 건이었는데, 이 지금까지는 기체 불화수소, 이 에칭가스의 수출 허가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사실 기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액체 불화수소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소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 남는 재고 처리 문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은데 일본 정부에서는 최대 공급사인 삼성과 하이닉스 측에 공급을 아예 막아버렸고, 이렇게 재고가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해져서 재고를 폐기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이렇게 자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이 기체 불화소의 수출 허가는 내어줬지만 액체 불화소는 그 경우가 다르죠. 실제로 공정 과정에서 이 액체 불화소가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수출을 신청한 지 3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단 한 건도 내어주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가 이 국내산 제품을 양산 라인에 적용할 것이라는 뉴스는 아주 즐거운 소식,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이제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국내 업체 SK 머터리얼즈나 솔브레인은 이 5-9 99.999%의 고순도 불화소 양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중에 대규모 생산 라인에 대한 공사 발주를 시작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샘플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일부 생산 라인에서 이미 국산 액체 불화소를 적용 중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덜 민감한 공정 과정에서 대체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두에 언급드린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들 메이저 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산화를 끝냈죠. LCD뿐만 아니라 일부 OLED 공정에도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저순도 위주의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유럽에게도 최대 25%의 사실상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에도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WTO에서 유럽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WTO는 유럽연합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했던 책임을 물어서 미국이 유럽의 제품에 연간 9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미 무역대표부의 멘션에 따르면 미국이 EU에서 들여오는 치즈, 올리브 등의 농산물과 일부 공산품의 25%, 항공기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WTO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을 위한 큰 승리, 이렇게 평가를 했고, 모든 나라가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고 있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강경 대응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EU 측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실리아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도 똑같은 식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멘션을 하였는데, EU 역시 미국이 이 보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WTO에 제소를 한 상황이고,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유럽 역시 미국이 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징벌 목적의 관세를 물릴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유럽 간에도 무역 전쟁 국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 이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글로벌 제조 경기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글로벌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발표되었던 미국 제조업 지수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못 나오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필두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 넘버원 2, 미국과 중국의 이 다툼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가 시작한 이 미국 우선주의, 거기에 따른 보호주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이 되어서 특히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 이 중국에 대한 포션이 큰 국가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이죠.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모두 폭삭 죽은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미국은 PMI 지수가 이 56.6포인트에서 47.8포인트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감소가 했고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었죠.
그나마 견고하던 미국마저 이렇게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유로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이 지금 45.7포인트로 PMI 지수가 나오는데 연초에 비해서 5포인트 이상, 10% 이상 체감 경기가 감소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가량 감소해서 위축 국면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모든 책임론을 연준하고 파월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어가는 대외 경기와 미국 트럼프의 확고한 의지 등을 고려해보면 연준이 아무리 중립적인 통화 정책 기관이라고는 명목상 하지만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이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진행될수록 내년에는 더 비관적인 상황이 닥칠 것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틀린 예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죠. 어느 정도의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과 일본의 퍼그 국가의 여행자들은 코비드-19 유행으로 사람들이 여행 관련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국내 여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글로벌 웹지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의 경우 응답자 중 25% 이상이 향후 3개월 안에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14% 미만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제여행 계획에도 반영되는데 그중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의 응답자들은 향후 6개월 안에 호주, 싱가포르, 일본보다 1.5배 더 국제여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비드-19로 인해 휴가를 연기한 사람들 중 45%가 유행병이 끝난 후 휴가나 여행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색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뒤 베트남 관광산업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관광 검색 건수는 3월에 비해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6월에 비해 20% 감소했다. 홈스테이 숙박시설에 대한 검색은 6월 180% 증가하며 달력을 받고 있으며 리조트, 관광 마케팅이 무엇인가, 전액여행 상품에 대한 검색도 늘고 있다. 베트남의 10대 여행지인 다낭, 하노이, 람동, 드와티엔후에, 방민, 타이웬, 칸호아, 하이퐁, 옌바이, 푸토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연구에 따르면 에퍼트 소비자들이 다시 여행을 고려하기 시작할 때 예약의 주요 동기는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할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베트남 응답자의 29%는 향후 저렴한 휴가 상품을 찾고 있는 만큼 프로모션을 더 많이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베트남 여행객들은 향후 3개월 내 항공편을 예약할 때 마스크 세정제 물티슈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행사들이 베트남 여행자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트렌드를 강조하고 있다. 7월 9일 베트남과 일본 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온라인 컨퍼런스에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참가했다. 온라인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인 만큼 일본 기업들의 폭넓은 참여는 베트남과의 사업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부다이탕 기획투자부 차관은 회의에서 말했다. 코비드-19 대유행의 성공적인 억제로 베트남은 국제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판명되었다고 탕 대변인은 말했다.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한 소수의 전 세계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올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코비드-19 사태로 40% 감소할 수 있지만 1물결 6월 베트남에 대한 FDI 약속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50억 달러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 84억 3천만 달러, 기존 사업 추가 자본 37억 2천만 달러 등이 포함돼 전년 대비 각각 13.8%, 26.8% 증가했다. 현재 베트남은 136개국과 영토에서 총 3,780억 달러의 등록 자본을 보유한 3만 2천 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 중 일본은 600억 달러가 넘는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라고 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 뉴스애널트 리포트가 실시한 코비드-19 이전 조사에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지역 경쟁국들을 제치고 세계 29개 투자 대상국 중 8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25개국 중 23위에 위치했다. 한편 제트로는 지난 2월 조사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63% 이상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는 베트남이 고품질, 친환경,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많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완성하고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고부가 가치의 현대적이고 클린한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이 통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그는 밝히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본 기업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베트남 일본 대사관의 오카베 다이스케 장관은 세계 각국이 여전히 코비드-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베트남은 경제 회복 궤도에 올라 있으며 공급망을 다변화시킨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 등 국제 투자자는 베트남을 코비드-19 이후의 잠재적 투자처로 보고 있는 만큼 그는 베트남이 이 기회를 포착해 향후 발전을 꾀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카베는 베트남과 일본의 협력 증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가 집중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체계, 공공투자 프로젝트 지출 가속화, 일본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FDI 유치를 촉진, 그리고 베트남의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고 느린 지출원 문제를 해결.